안녕하세요. 시나리오 팟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수익 매도, 수익 매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 많은 분엔 저도 포함이 돼요. 저도 매번 어렵고 욕심을 다스리기 위한 싸움을 끊임없이 이어가는 분야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매도인데 손절매가 아니라 익절 매도. 익절 매도. 즉 수익을 지키고 수익을 챙기는 그러한 매도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우리가 매도에서 실수하는 부분 혹은 실수하는 생각들을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어요. 크게 보면 1번 너무 빨리 팔았다 하는 경우. 보통은 내가 여기서 팔았는데 이렇게 더 가는 경우, 팔았는데 더 올라가는 경우를 보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두 번째, 주가가 고점을 막 갱신하면서 가요. 고점을 이렇게 막 갱신하면서 가는데 더 갈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얘가 이렇게 빠졌다가도 가고 이렇게도 가고 하니까 더 갈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마냥 긍정적으로 포지션이 변해버리는 케이스예요. 매수의 목적이 변해버리는 케이스. 그러다가 주가가 고가를 한번 찍고 쭉 갑자기 빠지면은 못 파는 경우, 혹은 거의 본전이나 마이너스가 돼서야 정신 차리고 매도하는 뭐 그런 경우.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이 정도면 많이 올라왔지. 내가 여기서 샀는데 이 정도면 많이 올라왔지 하고 어느 정도 본인이 만족한 시점에서 전량 매도해버리는 경우. 그나마 3번이 제일 낫긴 해요. 낫긴 한데 공통적으로는 결국에 이러한 매도의 원칙, 이 매도 잘하는 것은 욕심과 관련이 있어요. 욕심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또 욕심을 넘어서면 한 단계 레벨업을 할 수 있는 힌트들이 숨어 있거든요. 자, 앞서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경우 잘 기억하고 계시죠? 이제 제가 어떤 식으로 매도를 하려고 항상 노력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임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매수 당시의 목적이 정말 중요해요. 목적. 매수 당시의 목적이 정말 중요한데, 매도를 잘하기 위해선 이게 흔들려서는 안 되거든요. 내가 초단기 매매를 하려고 매수했는지, 당일 마무리 지을 장중 단기 매매를 하려고 매수했는지, 뭐 혹은 스윙 매매로 매수를 한 건지, 이런 것들이 매도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면 여러분이 등산을 해요. 등산을 하러 산에 올라갔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기분이 너무 좋아서 산에서 하루 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올라간 김에 기분 너무 좋으니까 산에서 하루 자자 이렇게 하세요? 경치가 너무 좋으니까 올라왔는데 경치가 너무 좋네, 하루 자고 가야지 하세요? 아니죠. 당일 올라갔다가 당일 내려오려고 생각을 하고 등산을 했으면 당일에 당연히 하산을 하잖아요. 그게 목적이니까. 혹시 산 정상인데 내가 산 정상에서 뭐 부상을 입었다라든지 그래서 다음날 다른 사람이 올 때까지 버텨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라든지 하면, 그런 상황이라면 모를까? 그러면 당일 하산을 하는 것이 목적에 맞는 매매를 한 거고, 기분에 따라 하루 자고 내려오면 그건 뇌동매매거든요. 그리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부상이나 피치 못할 천재지변 이런 것들로 하루를 버텨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그건 주식시장에 대입하면 대응의 영역이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따라서 저는 이와 같이 매매의 목적을 절대 잃지 않으려고 항상 애를 써요. 저도.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루 버텨서 더 큰 수익이 나는 경우가 10번 중에 2번이라고 칩시다. 반면에 오늘 하루 내가 버텨서 더 큰 수익보다 훨씬 큰 손실이 나는 경우는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본단 말이에요. 가져가면 더 큰 수익만 나겠지라고 쫓다 보면 이걸 맞는 거예요. 이걸 노리고 갔다가 이걸 맞는 거예요. 계획에도 없는. 우리가 원칙이라는 것을 만들고 그것을 지켜내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것은 결국 외부에 어떤 변수가 오더라도 안정적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안정적이려고. 100%라는 것이 없는 100%라는 것이 절대로 없다라는 게 명확히 밝혀진 이 주식시장, 이 시장에서 여러분은 확률이 5대 5대 4대 5 5대 5대 4대 5 즉 과반 이상의 확률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원칙, 이 원칙을 고수한다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많은 날들이 이렇게 쌓여가면, 많은 날들이 지날수록 여러분의 계좌 수익률이 편차가 줄어들어요. 점점 편차가 이렇게 점점 많은 날들이 이렇게 평균적으로 통계가 쌓여가다 보면 수렴해 가거든요. 5.5에 수렴을 해가겠죠. 계속 이 확률로 한다라면. 이게 소위 말하는 계좌 우상향인 거예요. 계좌가 오르락 내리락 하긴 하지만 계속 점차 성장해 나간다라는 것. 그래서 저의 원칙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집중하시고 초단기 매매 관점. 초단기라면 거의 스캘핑 같은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초단기 매매 관점이라면 딱 한 가지만 기억하고 매도합니다. 딱 한 가지만. 슈팅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 축구할 때 임팩트 있게 공을 팍 때리면서 골을 넣으려고 시도하는 거 슈팅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주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가를 갱신하려고 한번 이렇게 빵 쏘는 경우가 있어요. 분봉상 보면 분봉상 주가가 이렇게, 이게 지금 제가 그린 게 캔들이에요. 캔들이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막 캔들이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한번 빵 쏘는, 그러니까 이게 길이가 어느 정도일지는 저희가 아무도 모르지만 최소한 지금까지 봤던 지금 분봉상 혹은 틱봉상 봤던 이전의 것들과는 다른 긴 장대 양봉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수급이 거래량이 빵 들어오면서 강하게 올라가는, 강하고 빠른 시간 내에 빠르게 장대 양봉을 보여주는 이러한 걸 슈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슈팅이 나오면 매도한다. 딱 한 가지만 기억합니다. 슈팅이 나오면 매도한다.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슈팅이 나오면 매도하는 거예요. 슈팅이라는 거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강한 수급이 들어올 때거든요. 이후에 이 강한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거는 이후에 추가 상승이 있을 수도 있겠죠. 물론. 그쵸? 근데 이후에 추가 상승이 나와도 그건 보지 않습니다. 단기 매매는 큰 수익을 한 번에 먹기 위한 그러한 매매 방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매매를 하면서 계속 이런 수익들을 점점 이렇게 쌓아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긴 걸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작은 수익들을 쭉쭉쭉쭉 쌓아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회전율을 높이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곧 돈이기 때문에 한 곳에 묶여있는 건 큰 손해란 말이죠. 여러분 슈팅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탁탁탁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눌리죠. 자, 예를 들어서 뭐 분봉상 하나 볼게요. 자, 이때요, 이때. 여기서 이게 분봉상 봤을 때 슈팅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슈팅이 나왔다라고 치면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놀던 박스권을 한번 탈피하는 이런 경우, 저 같은 경우 이런 경우를 보는데, 아무튼 내가 여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다가 자, 이렇게 오면 여기서 일단 판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왜냐하면 얘가 눌렸다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보세요. 만약에 자, 눌림을 기다렸는데 이렇게 여기까지 그래도 가줬으니까 다행인지, 여기 아직 시원한 슈팅은 아니죠. 여기 고점에서 내가 팔았어도 여기랑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가줄 걸 예상하고 여기서 계속 홀딩한다라면 하면 이 시간값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후에 이렇게 내려가면 시간값 플러스 가격적인 손해. 그래서 얘가 주가가 쭉 흘러가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이건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 슈팅이 나오고 눌림이 발생하는, 한동안 발생하면 이 눌림의 시간을 더 기다려야 되는, 그러니까 눌림의 시간을 쭉 다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 시간적인 리스크를 지지 않기 위함이고, 또 이 눌림 이후에 슈팅을 준다라는 보장이 또 어디 있겠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슈팅 이후에 눌림, 그 다음에 다시 또 그 다음 시세 이렇게 간다라는 보장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눌리다가 그냥 밑으로 쭉 이렇게 흘러버리면 이것 또한 리스크. 그래서 가격과 기간에 대한 리스크를 지지 않기 위해서 회전율을 높이고 슈팅이 나올 때 일단 파는 거예요. 일단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슈팅에 필매도를 하고, 만약에 판단했을 때 이 종목이 수급이
보통 수급이 아니다. 이건 정말 매우 강한 수급이고 시장의 중심, 지금 시장에 완전 주목을 받고 있다. 그래서 절대 한 번만으로 끝나지 않을 그러한 정말 내 기준, 내 본인 스스로가 90% 이상의 확신이 든다. 그 정도에. 그렇다고 한다면 분할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 두 번, 세 번 분할 매도해서 여기서 팔고 늘렸다가 올라갈 때 또 팔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보편적으로는 슈팅에는 필매도한다 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단기 매매. 단기 매매. 단기 매매의 경우에는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정말 몇 분, 수분 안에, 몇 분 안에, 길면은 최대 3일 정도 까지도 모아가는 이러한 매매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저는 일단 단기 매매라고 말씀드릴게요. 단기 매매. 이때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먹을 구간이 남아있는 종목들을 매수하는 거예요. 먹을 구간. 그러니까 얘가 상승의 여력이 있는, 최소한 내가 이렇게 가다가 이 지점에서 이렇게 모아가서 얘가 여기 상단까지는 갈 수 있겠다라고 만약에 내가 스스로 판단을 했다. 먹을 구간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모아가는 거죠. 뭐 일단 오늘 매도에 대한 영상이니까 제가 매수에 대한 부분 넘어가고, 이렇게 매수를 해서 수익이 나면 저는 반드시 분할 매도합니다. 반드시. 어떨 때가 매도의 타이밍인지를 알아야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에코플라스틱이라는 종목을 한번 볼게요. 이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기 위해서. 일본과 그리고 주봉. 일본과 주봉의 저항선이 있을 거예요. 저항선. 그 저항선에서는 최소한 30% 이상 매도합니다. 분할 매도한다라는 거죠. 내가 100%를 가지고 있으면 그 중에 30% 이상은 매도한다라는 거예요. 일본과 주봉의 저항선에서는. 단기 매매의 경우에. 그리고 오버슈팅이다라고 판단되는 경우. 예를 들면 얘가 요 정도 캔들, 그러니까 캔들의 크기가 이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이런 캔들 연속해서 막 나오는데, 이런 캔들이 이렇게 오버슈팅이 나온다라고 판단하는 경우, 누가 봐도, 그러니까 이게 약간 주관적인 판단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주관적인 판단이 되지 않게 하려면 여러분들은 이 차트의 과거 행적들을 봐야 돼요. 과거 행적들을 봤을 때 이렇게 단봉들이 막 나오다가 이런 슈팅이 나오면, 이러한 캔들, 긴 장대 양봉 나온다. 이건 누가 봐도 오버슈팅이잖아요. 그쵸? 일봉상 봤을 때는. 분봉상 봐도 이런 게 보일 거예요. 똑같이. 제가 지금 일봉으로 보여드렸지만 분봉상 봐도 똑같은 경우들이 보일 거예요. 이렇게 오버슈팅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소한 50%, 최소한 50% 이상 분할 매도. 그리고 지금 이게 상한가 간 거예요. 상한가. 이게 지금 상한가 간 캔들인데, 상한가를 갔는데 다음날, 상한가 가면 보통 다음날 갭이 이렇게 떠가지고 이 갭을 먹기 위한 상따 매매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상한가를 가서 내가 홀딩을 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이런 구간에서 사가지고 모았다가 상한가를 갔어요. 근데 평단 여기쯤인데, 근데 얘가 다음날 이렇게 갭이 떨어져 버리네. 갭이 엄청 떨어진 거잖아요. 여기까지 갭이 크게 떨어졌죠. 그쵸? 사실 갭이 뭐 크게 떨어지든 좀 작게 떨어지든 간에 갭이 막 한 1% 정도 내외면 모를까. 그래도 갭이 어쨌든 떨어진다라고 하면 저는 전량 매도예요. 전량. 갭이 떨어지면 전량 매도한다. 상한가 이후에 갭이 떨어지면 전량 매도한다. 일단 전량 매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상황을 보는 거죠. 리스키하기 때문에. 얘가 내렸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상한가 간 다음 날에 쭉 좀 빼요. 이렇게 아래로 쭉 빼다가 다시 이렇게 올려버리는 경우. 그래서 아래 꼬리 달리고 위로는 이렇게 캔들이 꽉 차 있는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아래로 이렇게 내려 꽂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거에 대한 도박을 안 하는 거죠. 내 수익을 지켜야 되니까, 단기 매매에서는. 그쵸? 가장 중요한 건데, 내 평균 단가를 위협하면, 기간에 따라 좀 달라요. 단기 매매를 할지라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수분 내에, 뭐 빠르면 10분 안에도 그냥 다 팔고 나오는 경우, 뭐 10분, 5분 안에도 다 팔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 길면 막 3일, 그리고 단기 스윙으로 가져갈 경우에는 한 1, 2주도 가져가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짧은 시간이다라고 하면, 내가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얘가 좀 내 생각대로 안 가고 자꾸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0%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이럴 경우. 그래서 내 평균 단가를 위협하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1%, 여기가 마이너스 1%라고 하면, 여기서 내 평균 단가를 위협한다. 매수하고 난 뒤에 내 평균 단가를 계속해서 위협한다라고 하면 전량 매도해요. 일단 나옵니다. 일단 나와서 봐요.
타점이 잘못되었나 하고 일단 나와서 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좀 시간이 지나면 이거에 대한 판단을 좀 더 정교하게 하실 수 있겠지만 이건 제 기본적인 어떤 룰 같은 거예요. 제 스스로. 이게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와 단기 매매의 핵심인 시간의 관리예요. 시간의 관리. 단기 매매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시간. 이런 분들 굉장히 많죠. 나 단기 매매하려고 들어갔는데 물려가지고 지금 막 한 달, 두 달, 세 달. 이거는 굉장히 손해를 보는 거예요. 시간적인 손해. 내가 지금 여기서 마이너스 1% 혹은 마이너스 2% 손절을 치고 나오더라도 이 시간의 리스크를 지지 않기 위해 손절을 치고 나와서 다른 종목에 들어가서 또 수익을 내면 그래서 수익을 한 번, 두 번 이렇게 내가 확실한 자리에서 쌓아간다라고 하면 이건 극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인 수익도 쌓아갈 수 있는데 내가 세 달, 네 달 이렇게 만약에 물렸다라고 치면 이 가격이 다시 올지 안 올지는 몰라요. 운이 좋아서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 이게 좋은 매매가 아니란 거죠. 그럼 계속해서 의도하지 않은 물리는 매매만 하게 되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스윙. 스윙 매매를 내가 즐겨 한다 라고 한다면 저 같은 경우에 스윙 매매는 무조건 매도의 1순위 조건. 매도의 1순위 조건은 가격과 추세예요. 가격과 추세. 이게 1순위예요. 스윙 매매에서는 매도의 조건. 매도에 타당한 이유. 가격과 추세. 스윙 매매라는 거는 당연히 매매 전략이 있어요. 분할 매수를 할 거란 말이죠. 그쵸? 내가 여기서 1차 매수하고 더 떨어지면 2차 매수 여기서 하고 여기서 더 떨어지면 뭐 장기 평선에 3차 매수까지 한 다음에 여기 이탈하면 손절한다 이런 식으로 전략을 세워서 접근할 텐데 그래서 중요한 가격대를 이탈하는 데 있어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해요. 무조건 물 타는 게 아니에요. 막 4차 매수, 5차 매수, 6차 매수 하는 게 아니라면 이렇게 대응이 필요하고 저희가 또 스윙 공부를 몇 달 했었죠, 여러분. 저희가 내일의 스윙 종목 이러면서 한 몇 달 동안 스윙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영상도 다 남아있고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이렇게 가격을 이탈하고 지켜내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으니까 그쵸? 그리고 추세는 정말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쉽게 저점을 더 이상 낮추지 않는 것. 추세는 저점을 낮추지 않는 것. 이렇게 외우세요. 그냥 일단은 추세는 저점을 낮추지 않는 것. 저점을 낮추지 않는 걸 봐야 돼요. 간단하죠. 저점을 이렇게 높여가는 거. 이게 추세가 살아있는 거예요. 저점을 높여가는 거. 여기서 쭉 가다가 여러분 저점을 점점 높이죠. 그다음 여기서 저점을 낮췄잖아요. 이렇게. 그쵸? 그럼 얘는 단기적인 추세를 이탈시킨 거예요. 단기적으로 상승하고 있던 추세를 여기서 이탈이 나온 거예요. 이탈이. 근데 여기까지 봤을 때 얘를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보세요. 차트를 이렇게 작게 했을 때는 어때요? 큰 그림에서 여기서부터 시작됐죠. 저점이. 저점끼리 연결했을 때 원래는 이런 각도였는데 각도가 여기서부터 예리해진 거예요. 각도가 이렇게. 그럼 얘는 아직 상승 추세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추세가 이런 식으로 들어 올렸는데 이 들어 올린 추세를 이탈했으니까 다음 아직 상승 추세가 깨진 건 아니지만 그 다음 추세는 요 라인이란 말이죠. 여기까지도 열어놓고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 이렇게 장기 이평선들의 지지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크게 봤을 때는 여기까지도 빠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추세가 중요한데 추세는 제가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렸죠. 저점을 연결하면 돼요. 저점을. 내가 지금 여기까지 아직 이 뒤에는 차트가 나와 있는 차트가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내가 봤다라고 치더라도 저점끼리 연결을 하면 단기적인 추세를 알 수 있어요. 이 추세선이구나 라는 걸. 기본적인 이해예요. 차트의 기본적인 이해. 잘 아시겠죠? 간단하죠? 이제 제가 실제로 매매했던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인데 자 봅시다. 자 제가 제 기억에 제가 지금 명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대략 이 정도에서 매수를 쭉 모아갔던 것 같아요. 이렇게 쭉 모아가다가 저점을 이렇게 높여가잖아요. 이렇게 저점을 쭉 높여가니까 여기에서 제가 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모아간 거겠죠. 당연히 모아가는데 자 손이 아프네. 손목이 좀 아프네요. 자 올라가요. 자 상승이 시작했어요. 그쵸? 상승이 쭉쭉. 이거 스윙 매매니까 이거는 슈팅에 파는 게 아니에요. 스윙 매매니까 끌고 가기 위해서 지금 끌고 가는데 이 끌고 감에 있어서 저점을 이렇게 쭉 높여가니까 계속 끌고 가겠죠? 지금 계속 뭐 저점 이탈한 게 아니니까 계속 끌고 가다가
자, 추세를 이탈할 뻔했는데 이탈하지 않고 어쨌든 지켜내면서 가죠. 쭉쭉 가요. 저 계속 홀딩 했어요. 계속 홀딩, 홀딩. 자, 제가 중요하게 보는 단기 이평선을 한번 이탈하는 그림이 나왔어요. 이렇게. 그쵸? 한번 이탈하는 그림. 이거는 뭐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요. 근데 제 기준에서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저점을 쭉 높여가다가 이제 저점을 이렇게 이런 추세. 이 추세를 가는데 이 추세를 이탈했잖아요. 이렇게 단기 이평선뿐만이 아니라 이 지금 급격하게 예리하게 만들어 놓은 이 각도의 추세를 상승 추세를 한번 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 이건 제 관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분할 매도를 하는 거예요. 분할 매도. 물론 홀딩했어도 돼요. 이게 관점에 따라서는 홀딩했어도 되는데 굉장히 이거는 수많은 다양한 시각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 일단 기본적으로 스윙 매매에서는 절대예요. 절대란 말은 90% 이상이 절대라는 거예요. 절대 한 번에 사고 한 번에 팔고 이거 하면 안 돼요. 엄청 심한 악재, 엄청나게 외적인 심한 악재가 터진 경우, 막 그 회사에 뭐 그런 CEO가 횡령 막 배임 이런 거 했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심한 악재 있잖아요. 심한 악재. 그런 심한 악재는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하한가 꽂아버리기 때문에, 혹은 점하한가 갈 수도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심한 악재가 아닌 경우에는 절대로 한 번에 사고 한 번에 파는 행위를 하지 않아요. 스윙 매매에서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분할 매도를 좀 했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제가 이 주식이 100주가 있었으면 100주 중에 여기서 뭐 한 30주 팔았어요. 그럼 70주가 있죠. 70주. 볼게요. 자, 여기서 다시 추세를 살려냅니다. 그쵸? 다시 여기서 저점을 낮출 듯 하다가 낮추지 않고 확인을 하고 다시 올려요. 그러면은 난 70은 가지고 있죠. 계속. 자, 다시 한번 또 2차 시세를 먹어요. 이렇게. 시세를. 근데 자, 여기서 딱 이탈이 또 나왔어요. 제 기준에서 또 이탈이 나왔다. 그럼 여기서 또 30을 팔아요. 그럼 이제 40만 있는 거죠. 주식 비중 40만 있고 60은 팔았어요. 이미. 여기서 한번 팔고 여기서 한번 판 거죠. 그죠? 봅시다. 자, 여기서 이제는 21선을 이탈한다? 그럼 제 기준. 이건 제 기준이에요. 제 기준. 제 기준에서 여러 가지 저는 매도의 시그널을 보지만, 일단 제 기준에서 여기서는 전량 매도했다라고 칠게요. 일단은. 그쵸?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전량 매도를 한 거예요. 여기서. 요 지점에서. 요 지점에 전량 매도했다라고 치면 처음 매도한 시점 여기죠. 두 번째 매도한 시점은 여기에요. 세 번째 매도한 시점은 여기에요. 평균을 내면 30, 30, 40%, 한 3분의 1씩 팔았으니까 평균을 내면 대충 이 정도. 대충 이 정도의 수익률을 낼 수 있어요. 이거는 제 기준을 얘기한 거지, 보통 이렇게 고가를 한번 칠 때, 고가를 치고 뭐 과매수건이 왔다라고 하면 여기서 또 분할 매도를 하기도 합니다. 고점에서. 이런 경우. 뭐 여기가 아니라 한 이쯤에서도 가능하겠죠. 이쯤 요쯤 이런 경우에서도 합니다. 하기는. 이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건 원칙에 따라 다른 거예요. 제 원칙을 지금 설명드리는 것 뿐이라는 점 일단 참고하시고, 그래서 아무튼 얘가 이렇게 제 원칙대로 매도를 하고 난 뒤에 흐름이 결국에는 이 시간적으로 조정의 기간을 주었다. 조정의 기간. 물론 저는 여기서부터 사서 모았다라고 치면 여기는 아직까지 수익 기간이겠지만 그냥 잘 팔았죠. 왜냐면 이 동안 내가 여기 묶여있을 돈을 또 딴 데 투자해서 그걸 또 돈을 수익을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묶여있는 게 아니라. 그쵸? 결국 여기 지금 다시 올라와주고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 이렇게 올라오면 저는 다시 매매를 했거든요. 최근에 또 이렇게 올라오면 매매하면 되니까. 일단 매도의 시점만 제가 다른 설명까지 하면 영상이 길어지니까 일단 매도의 시점을 설명드린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뭘 설명하고 있었는지 잠시 정리를. 아무튼 자, 전량 매도 처리했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마지막으로 이 종목은 다 설명드렸고, 마지막으로 이 스윙 종목이 매도할 때, 스윙 종목을 매도하는 경우, 혹은 이 스윙 종목이라면 내 포트폴리오 안에 이렇게 종목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스윙 종목은 끌고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한 달도 있을 수 있고 두 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 포트폴리오에 이렇게 종목들이 쭉 있을 텐데, 마지막으로 매도의 조건, 매도에 타당한 이유, 마지막이에요. 이 마지막 이유는 시장 분위기.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오랜 기간 꺾일 것 같아 라는 생각, 그러한 판단이 들면, 이 시장의 지수를 저희가 늘 보는 이유가, 이 지수가 꺾이면 오랫동안 시장 전체적으로 다 빠지게 돼요. 그래서 그러한 시장의 변곡이다, 얘는 앞으로 빠질 확률이 매우 높겠다라고 판단이 되는 이러한 시점이라면, 그때는 뭐 지지고 저항이고 뭐고 자시고 간에 일단 비중을 줄입니다. 일단 내가 1억 원어치 주식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한다면 이때는 최소한 5천만 원은 익절을 해요. 익절을 하고 얘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애여도 일단은 5천만 원 익절을 하고 시장의 흐름을 관찰하는 거예요. 시장의 흐름을 끝까지 관찰하고 빼는 건 소용이 없어요. 다 빠지고 난 뒤에 빼는 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여기서 사서 지금 한 이쯤이에요. 한 이쯤, 예를 들어 이쯤이라 칩시다. 이쯤. 지금 종목이 이 정도예요. 내가 여기서 샀는데 지금 그래서 플러스 뭐 가격으로 하면 플러스 뭐 한 7천만 원이다 칩시다. 플러스 7천만 원. 플러스 7천만 원 중인데 시장이 빠져요. 시장이 막 빠지고 이제 앞으로 시장이 이제 고가를 찍어내고 시장이 앞으로 한 두세 달 계속 빠질 것 같아. 내가 판단했을 때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그럼 여기선 3,500만 원은 3,500만 원 수익 실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3,500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가 여기서 더 가도 내가 들고 있기 때문에 이걸 먹으면 되고 빠지게 되면 7천에서 급속도로 빠질 거거든요. 6천, 5천, 4천 이렇게 쭉 빠질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오랜 기간 시장이 빠진다라고 하면 7천이 0원이 되고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이미 해줘. 나는 3,500만 원을 일단 내 주머니에 챙겼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리스크 관리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가 오랜 기간 꺾일 듯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변곡자리다. 뭐 그런 판단이 들면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종합적인 판단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시장의 흐름을 보기 위해서 일단 절반 팔고 나와서 시장의 흐름을 본다. 라는 거예요. 이건 추후에 여러분들이 점차 경험을 하실 거예요. 점차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떤 이유인지 점차 경험을 하실 거고 자 아무튼 제가 이렇게 쭉 초단기 매매부터 단기 매매 스윙까지 쭉 설명을 드렸잖아요.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된 이유는 너무 많은 분들이 외적인 이유의 매도 혹은 감정적인 매도를 하세요. 내가 내일 써야 할 돈인데 일주일 전에 잠깐 먹고 나오려다가 물렸다. 그래서 오늘 꼭 팔아야 한다라든지 혹은 지금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서 팔아야겠다 한다든지 혹은 계속 가니까 그냥 가자 팔지도 않고 가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외치다가 고점 찍고 슬그머니 이렇게 슬금슬금 내려오는 하락하는 종목을 끝까지 종목과 사랑에 빠져서 부여잡고 있다가 본전 혹은 또 마이너스까지 내려올 때까지 계속 붙들고 있어요. 그러다가 판다든지 뭐 이러한 매도를 고치지 못하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매수 타이밍이 좋고 매수를 잘 하셔도 결국은 수익을 확정짓는다라는 것. 수익을 확정짓는 건 팔아야 돼요. 팔아야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거든요. 절대로 꾸준히 수익을 내면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요. 매도를 고치지 못하면. 반드시 여러분 그 어떤 원칙이라도 좋아요. 제가 저의 원칙을 말씀드린 건 여러분들의 원칙을 세우는데 참고가 되었으면 해서 공유를 드린 거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원칙이 아니라면 여러분들만의 원칙을 세우고 그걸 지켜야 돼요. 원칙이긴 한데 조금 더 가져가면 수익 더 커질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이렇게 조금씩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원칙이라는 건 소용이 없어져요. 결국 한 번의 예외 상황이 터졌을 때 조금만 더 하다가 한 번의 예외 상황, 한 번의 이런 긴급 상황이 터졌을 때 큰 손실을 입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법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법. 그쵸? 예컨대 아픈 아내가 굶고 있어서 빵을 훔친 사람이 있다라고 칩시다. 근데 이 사람이 딱한 사정이니 봐줍시다 해서 한번 봐주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훔치는 걸 당연시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혹은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 더 큰 범죄를 저지르면서 이 사람은 정당화할 수도 있는 거죠. 혹은 그걸 알게 된 다른 사람들도 이걸 따라할 수도 있고 한 번은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넘어가지만 결국에는 이런 게 쌓이면 더 큰 문제들이 돼서 돌아오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주식도 같아요. 여러분이 매도의 원칙을 세우면 그걸 최소한 몇 달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예를 들어 5% 수익의 원칙에 따라 매도했는데 더 올라가서 아쉬운 경우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반면에 원칙에 따라 매도하고 갑자기 폭락을 해서 휴 다행이다 원칙대로 하길 잘했네 하면서 뿌듯한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영상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만드는 원칙이 완벽하지 않아도 좋아요. 그걸 지켜내는 게 1번이라는 거예요. 원칙이 완벽하지 않아도 그걸 지켜내는 게 1번. 아시겠죠? 원칙이 완벽하지 않은 거는 여러분이 오랫동안 해봤을 때 확인이 되면 그때 다시 날 잡고 원칙을 수정해가면 되는 거예요. 다만 먼저 일이 벌어지고 나서 뒤이어 여러분들이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원칙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말씀드려요. 먼저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나서야 뒤이어 여러분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이유를 찾고 원칙을 만들고 이 종목이 좋고 이 종목은 갈 종목이고 그러한 행동은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의 원칙을 꼭 지켜내시는 매도 습관을 훈련하시길 바랄게요. 영상 관련해서 댓글 피드백은 언제나 환영이고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